겨울에 이제 제가 전통적으로 하는 게임주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게임주를 자세히 하나하나 보려고 그래요. 물론, 그 카카오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강한 게 아닐까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 베란다에 나도 가둬놓든 가야지. 잠시만요. 죄송한데 손심이 좀 안고 할게요. 실방이라 뒤에 오세요. 죄송합니다. 녹화 방송 같은 건 껐다 갔다 하는데 이상 얘가 나이가 좀 많아. 이제 강아지 나이로 10살이 넘었는데 애교도 많아지고 언제부턴가 칭얼칭얼대. 얘는 안 그랬거든요. 자, 지금부터 게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올수록 그러고 겨울이 깊어질수록 저만 해도 겨울이 되면 잘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가지고 무슨 게임 할까 생각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게임주들이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해요. 특히 예전에도 11월, 12월 달에 제일 많이 떴던 게 결국 게임주하고 로봇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참고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게임주가 겨울에 강했지. 그러면 나는 게임주를 사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게임주가 강해질 거라고 했죠.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 증권사 리포트들은 게임주의 실적이라는 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완전히 틀려요. 게임주가 실적이 안 좋아서 나쁘고 좋고는 종목별로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그런 걸 알겠으니까 뭐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겠지. 단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정확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으면 나는 살만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크래프톤 제가 몇몇 올려드렸나요? 크래프톤이 오늘 뛰는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크래프톤 13% 갔는데 이거 왜 이래요? 뭐 많은 사람들이 게임주 안 좋다는데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크래프톤 올려놨나 모르겠네. 크래프톤도 아침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크래프톤 신작 얘기가 있어요. TCP 흥행사 주가 디스카운트에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인데 알았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 알았으니까 크래프톤이 주봉에서 5주선 위에만 올려놨으면 추세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크래프톤이 우리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데 월봉에서 굉장히 싸죠.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를 제가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신규 상장주는 엄연히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특히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5개월선을 깼을 때 종가상 뚫어주지 못하거나 뚫었다 하더라도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확 무너져요. 자, 어떻게 됐냐면 쭉 무너졌어요.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돌려놓은 적이 없죠. 그런데 바닥에서 떴을 때 5개월선이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좋은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월봉 바닥에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아까 뉴스가 떴어요. 뭐 좋대. 알았어. 그런 다음에 주봉을 보는 거예요. 주봉을 딱 봤더니 어떻게 됐냐. 오늘 지금 떼서 그린 거지. 5주선 위에서 딱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매수죠. 당연히 오늘 매수예요.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언제 확증해 준 거냐면 저번 주에 확증해 준 거예요. 크래프톤에 관해서 아무리 나쁜 뉴스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크래프톤이 이거 신경 쓰지 마요. 아, 5주선이 올려놨구나. 그럼 난 사야지. 어디서 파냐? 지금 파는 거예요. 단기는 목표가가 20주선이니까 뚫어주면 다시 올라갈 거고 못 뚫어주면 조정이 들어와요. 그럼 최소한 나는 비중에 7, 80%도 일단 팔고 봐야 되겠다. 5개월 선이 저항선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정확하게 카카오페이에서 해드렸어요. 우리는 카카오페이가 뛸지 안 뛸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주식을 샀을지언정 저는 사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가 주식을 살려면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죠. 저도 이 친구가 여기서 뛰어서 날아갈지 올라갈지 그런 거 몰라요. 저는 주식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카카오페이를 이 자리에서 잘 보라고 그랬냐면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주봉에서만 제발 돌려놔라. 그러면 살만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크래프톤하고 이 친구를 잘 봐요. 카카오페이도 2주 전, 저번 주에 벌써 5선 돌려놨죠. 그런데 거래량이 터졌죠, 살짝. 여기서. 그럼 이날 매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요. 쫙 올라갔죠. 그런데 일봉에서 보면 이 자리는 안 보이지만 월봉에서 보게 되면 5억에서는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는 목표가를 찍었죠. 여기가 목표가예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돼요. 8만원대. 여기가 지금 6만 8천 원대가 돼요. 여기가
그 좀 심하게 봤을 때 목표가고, 여기서 사신 분들을 지금 단기로 봐도 30%에 40%가 올라왔어요.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맞을지 안 맞을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카카오페이를 살 때 이런 데서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물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서 물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신규 상장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리는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고, 엄연히 목표가 찍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이 40%예요. 이거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카카오페이가 하루 뛴 날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봤더니 적자가 지속될 거다, 카카오페이 매력이 없다, 지금 잠시 일시적인 반등이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5주선만 깨지 마.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죠. 그럼 누가 파냐? 개인들이 팔아요. 왜 파냐고. 지금은 팔아야죠. 또 이제 와서 목표가 찍고 5개월선 뚫었다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야 카카오페이 지금 사야 돼. 누가 그러는데 카카오페이가 이제 좋아졌대. 여기서 사라고 할 때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고. 40%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또 샀더니 고점에 또 물리는 거예요. 아, 리포트가 맞았는가 봐.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냐면 크래프톤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5주선을 돌파해줬을 때 위력이에요. 크래프톤도 결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돌파해줬고 지금 사면 안 되겠죠. 여기에 매물대가 많아요. 자, 알려드렸죠. 떨어지다가도 옆으로 가는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됐든 내 종목이 반등을 하면 어디까지 반등을 하는 거냐면, 순간 9월 달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쭉 떨어지다가 우리나라 지수하고 종목이 동시에 옆으로 가다가 폭삭 떨어졌어요. 이렇게. 요게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내가 가진 종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폭삭 떨어졌거나, 아니면 내가 신규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가 목표가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크래프톤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볼까요? 이 매물대를 뚫기가 만만찮아요. 물론 이것까지 뚫어줄 정도의 강한 거래량이 온다면 좋겠죠. 그런데 저 자리를 뚫으려면 조금 더 시장이 강해야 되고 조금 더 강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아직 강한 거래량이 안 터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가 목표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게 우린 공부를 하는 거라죠. 자, NC소프트 3분기 영업이익이 1,044억 원, 전년비 50% 올랐대요. 그 NC소프트를 보는 거죠.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가 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NC소프트를 한번 볼게. NC소프트 월봉 H를 먼저 확인해야죠. 엄연히 우측산인데 이 친구는 어떤 행동을 해줬냐면, 저번 달에 벌써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이 뉴스가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저번 달에 나 이제 우상향할 거야 하고 벌써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번 달에 벌써 추세 전환 해준 거예요. 그럼 관심 갖고 보다가 주봉에서 5주선 위에 올려놨죠. 크래프톤처럼. 더군다나 20주선도 뚫었어요. 당연히 60주선이 목표가죠. 자, 삼성전자가 왜 60주선이 단기 목표가가 되냐면, 물론 60주선 뚫고 날아갈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되려면 더욱더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60선까지 보는 거예요. 66,000원까지. 이거를 정확히 NC소프트는 간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은 조심해야죠. 이제 와서 60선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와서 NC소프트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많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눌림목 안 오고 날라갔어. 아, 그럼 딴 거 사면 돼요. 딴 거. 이제 5주선 뚫어주고 나가는 애들, 얘네들을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주가 NC소프트 하나밖에 없나 왜?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종목들을 볼 거예요. 같은 섹터에 있더라도 뛰는 걸 사지 마요. 왜 벌써 15% 올라간 걸 왜 사? 이제 와서 크래프톤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죠? 지금부터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 건데, 이메이드 플레이를 봅니다. 제가 이메이드 플레이를 잘 보시라고 했죠. 물론 이메이드에 대한 얘기는 또 나왔어요. 그 뭐더라? 그 이쪽에 코인. 그러니까 투자유의 종목 지정이 됐는데 이거를 연장한대요. 그러니까 순간 악재긴 한데 그 악재는 벌써 한번 떨어졌고 올라가지고 있죠. 이메이드 월봉 H가 지금 어디예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손해볼 일 별로 없어요.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이 회사가 재무가 엉망이라서도 아니고. 그런데 잘 올라가죠. 자, 다시 크래프톤처럼 5주선을 돌파해줬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메이드 플레이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결국 20주선도 뚫어줄 거고 60주선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나중에 또 4만원 5만원 가 있는데 여기 가 있는데 이제 와서 이메이드 플레이 지금 장기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한 거죠. 순간 이메이드 플레이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멤버님들 시청자분들은 저하고 맨날 공부하거든요. 그럼 내가 사야 될 위치를 제가 알겠죠. 제 영상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 틀려요. 제가 말하는 것만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하루하루 변하고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매일 틀려요. 당연히 5일선 근처 매수죠. 기다렸다가 지금 사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하향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월봉 바닥에서 왼쪽 산 초반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사는 거예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죠.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는 좋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미트온이에요. 미트온의 월봉 위치가 굉장히 낮죠. 낮은 데다가 지금 5개의 월선을 회복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증시가 좋은 거랑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친구는 회복해 주려고 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까 크래프톤이나, 이거 뭐죠?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가 갔듯이, 역시 이 친구도 5선 위에 올려놓고 있고, 만약에 이번 주,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5주선 분명히 뚫어놨고, 20주선만 뚫어주게 되면 어딜 가냐? 60주선 가요. 그럼 이 친구가 왜 뛸 수 있는 근거가 있냐면 예전에 대량거래 터지면서 착 날아갔죠. 세력들의 관여가 있던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면서 급락을 했지만 다중바닥 끊고 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때부터도 계속 미트온이 좋다고 그랬죠. 계속 올라가죠, 지금. 60에선 맞고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 또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240에서까지는 쉽게 가고 다시 전고점까지 봐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몰라요. 뭐 갑자기 뭐 회사가 미트온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뭐 이상한 악재 있잖아요. 왜 막 유상증자 한다든가 회임 행령이 생긴다든가 이래서 떨어지지 않는 한 굉장히 추세나 흐름은 지금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트온이 움직이게 되면 미투젠도 같이 움직이는데 동시에 똑같이 옛날에 상한가를 가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월봉에서는 아까 알려드렸듯이 카카오페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이 친구도 완전 바닥권이에요. 이렇게 바닥권이면 이 친구가 대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아주 쉽죠. 5주선 돌파해주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죠. 그래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매수 타임을 잡아야 되겠는데 오늘 원체 시장이 강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냥 5일선 같이 떨어지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돼요. 주식은 급등하고 뛰고 막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만 좋은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고 뛰기 전에 숨어 들어갈 줄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지 말고 5일선 근처까지 떨어지면 살짝 들어갔다가 빵 때리면 팔면 돼요. 빵 뛰면 싸게 사가지고 좋다 너야 엄청 좋다 미투젠 너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카카오페이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샀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40%째 먹고 있죠.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 와서 카카오페이 하거든요. 너야 너 좋다. 나는 40% 승리했으니까 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미트온, 미투젠도 굉장히 위치가 낮다 보시고 서메이지는 약간 불안해요. 자, 서메이지는 일단 추세가 완전히 깨져 있죠. 완벽하게 우하향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거예요. 주봉에서 5주선이라도 돌려놔야지만이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는데 아직도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닥을 못 찾아요.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제 기준이에요. 주식이 추세를 틀어놔야 돼요. 어디서? 주봉에서. 주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그 누구도 바닥을 몰라요. 그러면 단기 바닥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5주선을 돌파 안착해줬을 때, 안착해주고 다시 돌아나갈 때 위에서 보니까 여기가 단기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페이의 바닥을 누가 찾아? 말도 안 돼요. 그런데 5주선을 돌파해주고 여기서 보니까 32,450원이 바닥이었구나. 이게 바닥을 맞추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바닥을 누가 맞춰? 말도 안 돼요. 어디서 맞추는 거냐면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주고 보니까 여기가 단기 바닥이었구나. 더 바닥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돼요. 서메이지는 분명히 5주선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순간 뛰는 애들도 있어요. 5주선을 그냥 깨놓고 확 뛰는 애들 있거든요.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이순까지 밀리니까. 침착하게 기다리고 눌림목을 주는 거니까 뛸 때 쫓아가 사지 말고 5주선을 못 돌려놓으면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5주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알고 계시고 하시기 바라고. 액션 스퀘어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이 친구도 엄연히 추세가 깨졌어요. 5개선을 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한 거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깨져 있죠. 그런데 내가 굳이 액션 스퀘어를 사고 싶어. 한번 올라가면 또 액션 스퀘어가 잘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매수해요. 매수해서 5일선 깨자마자 손절, 이전 바닥까지 손절 라인 딱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주식은 떨어지고 맞춘 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를 깨면 손절할 거고 어느 자리를 돌파하면 매수하겠다. 아니면 어느 자리 내가 목표가를 잡겠다. 미리 계획 짜고 들어가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손절 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겹다고 팔거나 익절 라인이 왔는데 더 올라갈까 봐 미련 갖고 못 팔면 계획을 짜나 만한 거예요.
계획을 짰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네오이즈홀딩스를 멤버한테 알려드렸어요. 네오이즈홀딩스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이제 멤버님들이 1000분이 목표라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멤버님들과 같이 주식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항상 8시 15분에 우리 모여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오전 시장 잠깐만 해가지고 이제 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 초반에 모이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들 많이 얘기해드려요. 물론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여기서 분명히 네오이즈 홀딩스 흐름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네오이즈 홀딩스가 저는 뛸지 안 뛸지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가장 기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오이즈 홀딩스는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5개선 뚫어주고 있죠. 지금 물론 외바닥이니까 갖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다는 자체가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추세가 좋은 거예요. 좋은데 주봉에서는 벌써 뚫어졌죠. 우선 저번 주에 확정이 됐고 이번 주에는 20주선도 뚫어주고 있어요. 이 자리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나고 있고 주봉에서 턴을 해놨는데 도대체 어디서 사지? 아주 쉬워요. 자,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제가 땡땡이를 잘 보고 있어야 했죠. 이틀 동안 옆으로 가는, 즉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생기는 땡땡이가 생기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대량 거래 터졌죠. 대량 거래 터지고 하루 쉬고, 그죠? 여기 힘의 균형이 생겼죠. 그 다음에 또 하루 쉬고 오늘 날라갔죠. 1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이 친구를 알려드렸고 60선 깨지 않은 선상 매수. 그 어디 가냐?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 32,000원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32,000원이구나. 이렇게 잡고 진행하시면 오늘 지금 8% 뛰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15% 정도 먹는 거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근데 외바닥이니까 갖다 떨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아요. 룽투코리아 좀 볼게요. 룽투코리아가 순간순간 잘 때요. 자, 그런데 월봉에선 추세는 깨져 있어요. 주봉에서 돌려놓는 게 중요한데 주봉에서 올라탔죠,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5주선 위에 올라탄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준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나는 어디에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아주 쉬워요. 일봉에서 보면 이동평균선 3개가 다 모인 상태에서 이 친구가 5일선에 딱 올라탔죠. 뭔 얘기냐면 정배열의 시작이에요. 자, 역배열은 잘 아시죠? 주식이 원래 정상적으로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어요. 그런데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는데 주식은 역배열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역배열에 사는 게 제일 좋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초기가 좋아요. 즉 정상적인 주식이라면 가장 빠른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5일선에 있고 그다음 10일선에 있고 20일선에 있거든요. 요게 시장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 요렇게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거꾸로 5일선이 밑에 있게 되고 10일선이 위에 있게 되고 20일선이 역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표가가 10개월선이 되고 20개월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룽투코리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게 역배열로 쫙 왔다가 드디어 올라타고 정배열의 초기인 십자도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배열의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룽투코리아가 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드디어 정배열로 주가가 쫙 늘어나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룽투코리아가 지금 정배열 초기가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역배열이었어요. 그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21선이 위에 있고 11선이 밑에 있고 5일선이 밑에 있어요. 역배열이죠. 그런데 이동평균선이 깔끔하게 다 모였어요. 우린 이거를 이격의 밀집이라고 그래요. 이격이 밀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의 음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드디어 5일선이 11선도 뚫고 20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죠. 이게 골든 크로스예요. 진정한. 그러면 지금부터 5일선만 함께 매수죠. 5주선도 뚫어주고 있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로 모여있고 그럼 뛰면 어떻게 되냐? 아주 쉬워요. 뛰면 5일선이 쫙 따라 올라가 있죠. 그러면 드디어 정배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전에 굉장히 잘 올라갔던 이런 패턴이 나오게 돼요. 역배열이었다가 5일선, 11일선 이제 정배열이 시작되고 쫙 날아가죠. 물론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룽투코리아가 지금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 건 맞아요. 단 5주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21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지금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래곤 플라이가 얼마 전에 무상적 권리락이 있었죠. 많이 떨어졌어요. 제자리 왔고. 절대 내동매매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 기회를 줘요. 내동매매는 주식을 하면서 제일 빨리 피해가야 돼. 제일 피해가야 될, 습관이에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굉장히 낮죠. 자, 위치가 굉장히 낮고. 재무는 안 좋아요. 룽투코리아. 보통 인생을 승부를 걸거나 큰 금액을 낼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재무가 안 튼튼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시키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월봉에서 뭐 위치는 낮고 드래곤플라이가 주봉에서 5주선의 가격이 1027원이기 때문에 얘를 뚫어줘야 돼. 아직 추세 전환은 안 돼 있어요. 일봉에서 봤을 땐 대란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20원 돌파해주면 날아갈 수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컴투스가 좀 영업이익이 안 좋게 나왔대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왔어도 지켜줄 자리 다 지켜주고 있고 월봉에서는 아직 투자는 못 해줬어요. 근데 이 정도면 바닥권이에요. 컴투스가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80%가 급락했는가 봐. 자, 그러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는데 꼬리 달고 쫙 올라갔죠. 오늘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주고 돌려놓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러한 악재 부분이 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5선 돌파하면 사야지. 그죠? 오늘 22선을 끝내주고 딱 뛰었다. 그럼 매수. 거래량 터졌죠?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월요일 같은 날도 그냥 22선만 안 깨면 매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모빌릭스가 굉장히 핫하죠? 자, 월봉에서 보면 지금 5개선 근처에 있어요. 주봉에선 추세 전환 해줬어요. 분명히. 이때 해줬어요. 이때. 제가 모빌릭스를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저도 실제 매수 진행했던 친구. 단지 20줄 막혀 있는데 얘만 뚫어주면 60선 가고 60주선까지만 가도 24%예요.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전 예전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5일선 근처 매수해요. 정보열이 시작돼서 쫙 날아가죠, 지금. 예전에 엄청나게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카카오루트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사긴 불편하죠. 20주선이 목표가니까, 그죠? 좀 조심하시고, 월봉에서 5개월의 첫 번째 목표가예요. 저항선이니까 지금 사지 말라는 거예요. 갭도 띄었기 때문에 굳이 사려면 이렇게 눌림목을 줘가지고 5일선 근처가 다시 왔을 때 매수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W게임즈는 예전에도 보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엉덩이가 무겁다고 그래요. 엉덩이가 무겁다고. 나쁘진 않은데 5개월선 이해만 있으면 잘 올라는 갈 건데 엉덩이는 꽤 무겁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수급주선 맞았기 때문에 좀 조정 받을 거예요. 굳이 사진 말고. 사실 분들은 그냥 240만 안 깨면 돼요. 근데 굳이 안 사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벡터즈 소프트. 추sen 깨져 있죠, 지금. 자, 벡터즈 소프트도 주봉에서 5선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조이시트를 봅니다. 조이시트를 보게 되면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지표는 5개선 뚫어주고 있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20주선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봉에서 5일선 지금 매수가 맞아요. 그죠? 이 매물대가 있긴 한데 저기만 뚫어 날아가니까 지금 5일선 근처에서 지금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오이즈는 자사주 매입권이 있는데 이 친구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높죠. 지금 게임주 중에 이런 데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애들도 있고 하니까 얘를 지금 사지 말고 단지 굳이 사실 분들은 놓쳤어요. 5개월선 근처에 사야 되고 목표가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금 사가지고는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아예 들어가지 마요. 그러지 말고 자, 펄어비스는 이런 거죠. 펄어비스가 왜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세가 완벽히 깨졌죠. 그러고 앞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아직도 추세 전환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히 회복해줘야 돼요. 회복해서 그때 사셔도 돼요. 지금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스터블루도 꾸준히 보는 걸로. 괜찮아요, 미스터블루. 자, 5개선 뚫어주고 있죠. 반등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 잘 끝나주면 다음 주에 또 뜰 거예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N게임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선 뚫어주고 있죠. 게임주가 다 이래요, 지금. 다 추세가 좋은 거예요. 게임주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도 그린데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빨리빨리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특히 M게임은 이 시선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사려면 5일선 근처가 매수가 맞고 엄연히 땡땡이가 생겼기 때문에 순간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N게임은 보시면 돼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면 N게임은 손실을 보지 않는 게 커요. 단 항상 투자라는 게 모든 걸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5일선을 깼을 때 계획을 갖고 손절하실 분은 딱딱 손절해 주는 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플레이 위드도 보시게 되면 정보열의 시작이에요. 월봉 H가 원체 낮고 주봉에선 추세를 틀어줬어요. 5선 회복해줬죠. 그 어디까지 가겠어요? 20선까지 가겠죠.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아까 어떤 거죠? 드래곤플라이인가? 그것처럼 정확하게 정보열 위에 있죠. 거래량 들어왔죠. 그러니까 플레이들을 봐야 되고 제가 예전에 우리 멤버님들 플레이들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살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들은 제가 따로 멤버님들한테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플레이디가 아니고 플레이디인데 관심 종목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레이위드. 한번 넣었다가 뺐어요, 저번에. 하도 많아가지고 종목이 뺐는데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네요. 중심에 헥헥거리지. 자, 위메이드하고 이제 위메이드 맥스까지만 볼 건데, YJ 게임즈도 괜찮아요. 위메이드 맥스도 엄연히 보면 월봉 일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조금 불편해, 사기가. 20개선의 저항선이면 다시 가서 이런 데 갈 수 있긴 한데, 또 떨어지면 사는 게 맞고, 지금은 좀 불편하고, 굳이 사시려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20주선만 지켜주면 매수고,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저 자리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건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주식은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지금 날아가는 거 막 월봉 고점에 있는 거 이런 거 사지 말고 떨어지는 거 사지 말고 지금 보는 거죠.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메이드 맥스처럼 순간 20개선까지 갈 수 있어요. 20개선까지만 가도 일단은 70 몇 프로에게 38% 상한가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20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오늘 같은 날 잘 보고 있다가 그냥 5일선 근처까지 떨어지면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5일선 근처 깨면 매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